방정식과 4차 방정식 12단원입니다. 방정식하고 동일하니까 별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12-1번부터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자, 12-1번. 다음 방정식을 풀어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x세제곱이 1이다. 이런 방정식을 풀라고 했습니다. 그지? 인수분해를 우리가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정리하면 x세제곱 빼기 1은 0이고요. 이것을 인수분해하면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서는 근이 x는 1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근의 공식을 써야 되겠죠, 그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3i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거 전혀 없죠? 그래서 첫 번째는 3차식의 인수분해에서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밑에다가 2번 바로 풀게요. 2번 8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도 지금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조립제법을 써서 알 수도 있는데 조립제법보다는 바로 얘는 2x-1의 세제곱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앞에 거 세제곱, 그 다음에 3배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12x 제곱, 3배의 제곱 2x니까 6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됐어요. 이렇게 된 경우에 곱하기해서 0이 되는 경우는 x는 2분의 1밖에 없다. 그래서 1번, 2번은 3차식의 인수분해를 잘 활용하면 가능해진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3번 문제 계속해서 볼게요. 3번 문제는 x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x제곱 11x.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바로 되지는 않고요. 그죠? 인수분해보다는 근의 공식, 조립제법을 바로 써봅시다. 1-6, 그 다음에 11-6. 자, 이것은 조립제법을 쓸 건데요. 자, 전체 개수의 합이 얼마니? 0이다. 그치? 이런 경우에는 앞에 1이 들어오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1 내려오면 1이고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5, 6은 0이다. 됐지?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 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도 인수분해가 되면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현재 우변이 얼마라는 거니? 는 0인 상태에서, 그치? 자, 그래서 이 값은 0이 되고요. 이 값도 0이 되어야 되니까 곱해서 연결하면 x는 1 또는 2 또는 3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제대로 했다면 전혀 어려운 거 없이 진행이 됩니다. 자, 4번. 자, 4번 문제는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0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예요. 자, 1, 0, 1, 1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때 보면은 모든 개수의 합이 0이 아니고요.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 합이 같으면 마이너스 1을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아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니? 이거의 약수분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될 수 있는 게 1은 안 되고 2, 5, 10 중에 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런데 플러스 2는 안 해볼 거예요. 왜? 플러스 2가 돼서 여기 0이 될 수는 없겠지. 계속 더하기니까. 그래서 우선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마이너스 1을 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5, 마이너스 10,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되니? 자, 그래서 인수분해 결과 x 플러스 2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이다.
자, 이쪽이 인수분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뭐가 돼?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4 그러니까 2i가 되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인수분해입니다. 알았지? 그런데 제곱, 4제곱 가니까 보기 2차식이다. 맞니? 그래서 보기 2차식일 때 보기 2차식을 가는데 야 이거 어차피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지. 그죠?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를 해버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곱에서 2가 되는 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요. 또는 제곱에서 1이 되는 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제대로 아느냐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9는 0 여기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차식인데 마찬가지고 이 보기 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고 있지. 보기 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전에 이것을 합차로 만든다. 기억나죠? 자, 그러면 얘가 x 4제곱이고 플러스 9 가지고 합차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사이에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제곱이니까 플러스 6x 제곱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어도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했지. 자, 그랬을 때 뒤에가 2x 제곱이니까 뒤에는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어야 되고 이 뒤에가 2x 제곱이니까 플러스 8x 제곱이 되어야 된다. 그죠? 이거 두 개를 선택할 때 기준은 완전 제곱식 떼기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밑에 거는 안 될 거고요. 이 위에 게 맞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에 거의 완전 제곱식은 지금 뭐니? x제곱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 될 거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2x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이거가 0이 된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이제 합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두 개 더한 거고요. 두 개 뺀 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이 된 거죠. 맞아? 자, 인수분해가 끝났으니까 근해 공식으로 x는 앞쪽에서는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얼마야? 2i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쪽에서는 또 b 다시 분해니까 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 계속 너희들이 예전에 했던 고차식의 인수분해만 제대로 하면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수분해할 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죠? 자, 4개짜리를 전개할 때 상수항이 같아지는 두 개, 합이 같아지는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8이고 이거 두 개 더해서 8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두 개를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이 될 거고요. 자, 이 뒤에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 더하기 15는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아? 자, 했더니 이 두 부분이 공통부분이 생겼고요. 이 공통부분을 t로 치환해서 풀어도 되고 그냥 해도 되고 t로 치환할게요. 자, 얘를 t로 치환하면 t 플러스 7, t 플러스 15니까 t 제곱 플러스 22t 플러스 뭐가 되니?
뭐야? 7은 105, 120 플러스 120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가 12 곱하기 10이 될 거니까 t 플러스 12 t 플러스 10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t를 다시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와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0은 0이다. 이렇게 놓아주면 되겠죠. 자, 앞쪽에서는 2, 6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자, 이쪽에서는 근의 공식을 쓸 거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자, 그 다음 4번 문제가 이제 뭔지 한번 봅시다. 자, 4번 문제는 자, 4차식의 인수분해 근의 공식을 써야 된다. 자, 4차식 일단은 9차식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또 조립제법을 씁시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1, 6 이 5개에 대한 조립제법을 쓸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다 더한 개수의 합이 0이다. 그지? 그래서 무조건 1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가 1이 됐으니까 1, 1, 1, 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아? 자, 두 번째는 다 더하니까 이번에는 0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홀수 번째의 합이 마이너스 7이고 짝수 번째의 합이 마이너스 6이고 짝수 번째 개수의 합이 마이너스 6으로 똑같다. 그지? 그러니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6, 6, 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지? 자, 따라서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졌고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졌고 자, 이거는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인수분해가 다 끝났으니까 그러므로 해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또는 3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 마이너스 루트 2가 한근이고 유리수 PQ인데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조금 이따 배우면 다르게 또 풀 수가 있어요. 더 쉽게. 근데 아직은 3차 함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모른다라고 보시고요. 일단 1 마이너스 루트 2가 한근이므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니? 1 마이너스 루트 2의 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P의 1 마이너스 루트 2의 플러스 Q는 제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아니, 얘를 세제곱을 하면 얘를 정리하면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배의 플러스 3배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그냥 플러스 3배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그냥 앞에 거 한 번에 뒤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의 세제곱 이렇게 해봅시다. 자, 다음에 저쪽이 제곱되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p 루트 2 더하기 q는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정리를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루트 조금 더 정리하면 1 마이너스 3 루트 2에 플러스 여기가 4니까 플러스 12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p 마이너스 p 루트 2 플러스 q는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선생님 1 마이너스 3루트 2 1 마이너스 3루트 2 1 마이너스 3루트 2 그냥 3이에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해. 뒤에 거 6 아니에요? 아 뒤에 거 6, 이건 6이네. 그래 됐어. 3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그냥 마이너스 3루트 2 여기 이상해? 괜찮아? 자 이제 정리합시다. 6, 7, 10 10에 p 플러스 q니까 10 플러스 p 플러스 q 그 다음에 루트 2는 마이너스 5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루트 2 마이너스 p 루트 2 해서 마이너스 p 플러스 7의 루트 2는 제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 pq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은 전부 유리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이쪽은 전체가 무리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10 더하기 p 더하기 q도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p 플러스 7도 0이 되어야 됩니다. 맞아? 자 따라서 p가 얼마가 되니? p가 마이너스 7이고요. 그 다음에 p가 마이너스 7이 되니까 정리하면 q는 얼마가 돼? q는 마이너스 3이다. 해서 pq 값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pq가 유리수일 때. 자 그렇게 정리를 했더니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pq 값을 구했으니까 또 뭐를 구하나? 자 pq 값을 구했으니까 나머지 근들을 구하라 해서 조립제법을 쓰면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이면 자 이쪽을 마이너스 3으로 하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1 플러스 3 제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랬더니 x 플러스 3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또 다른 근은 x는 뭐가 됐고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이때 근의 공식을 쓰면 어떻게 정리가 되니?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맞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찾을 수 있는 거는 뭐냐? 1 마이너스 루트가 뭐일 때 한 근이 되면 모두 다른 한 근이 된다. 1 플러스 루트 2도 다른 한 근이 된다. 맞아? 이게 2차 방정식뿐만 아니고 어디에서도 된다. 3차 방정식에서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단 뭐일 때? 모든 개수가 뭐일 때 가능하다? 유리수일 때. 그래서 거꾸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전부 다 유리수 개수라면 1 마이너스 루트 2가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가 된다? 혈내근인 1 플러스 루트 2도 가진다. 이게 3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한 근이 1-i일 때 실수 PQ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아까랑 똑같이 1-i이고 모든 개수가 현재 실수일 때 그러면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i를 가질 수 있느냐? 요거를 한번 관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가져집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1-i의 세제곱 플러스 1-i의 제곱에 p의 1-i 곱하기 플러스 q는 제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치? 얘를 정리하면 얘를 세제곱하면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제곱 i 그 다음에 플러스 3i 제곱 마이너스 3 i 세제곱 마이너스 i 플러스 i가 되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플러스 얘는 1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2i 플러스 p 마이너스 pi 플러스 q는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i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면 p 플러스 q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p에 마이너스 4i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가 실수고 여기가 허수니까 p 플러스 q는 뭐가 된다? p 플러스 q는 2가 되고 이때 p는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p가 마이너스 4가 됐으니까 q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맞아. 자 따라서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제로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조립제법을 써보면 1, 1, 마이너스 2, 4, 6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뭐로 하면 되겠노? 2, 3, 2, 3 뭐지? 마이너스 3, 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어떻게 찾아? 1, 3, 3, 4, 12 아닌데? 맞나? 마이너스 3 아니에요?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자 그럼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2 마이너스 6은요 자 그랬더니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이 될 거고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른 근은 x는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이때 근의 공식을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이니까 i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i가 한 근이면 반드시 1 플러스 i도 다른 한 근이 될 수 있다. 알았죠? 그래서 켤레 복소수가 있을 때 모든 개수가 뭐일 때 실수일 때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2차 방정식뿐만 아니고 모든 고차 방정식에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2-4번 보시면 이 방정식의 좌변을 인수분해해봐라 라고 했어요. 일단 3차식이니까 인수분해하면 1, 2, a-8, -2a 이거를 조립제법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분의 이거의 약수니까 1, 2a 플러스 마이너스 그 중에 하나 있겠지. 2a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2로 해보면 1, 2, 4 그 다음 뭐니? 8, a, 2a 해서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x-2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좌변을 인수분해하여라 했으니까 1번은 좌변 인수분해는 끝났습니다. 자 2번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 뭐밖에 없다? 실근이 2밖에 없도록 하여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실근이 2밖에 없다라는 말은 여기서 실근이 2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말로 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이다는 이 방정식은 뭐 해야 된다고? 실근이 존재해서는 안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얘가 실근이 존재하지 하면 안 되니까 판별식을 쓰면 4분의 d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는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방정식이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봅시다. x는 2를 분명히 현재 해로 가지고 있다. 그치? x가 2를 해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도 뭐를 2를 해로 가져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제로가 x는 2를 해로 가지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x는 2를 해로 가지니까 4 더하기 8 더하기 a는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2가 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가겠죠. 얘가 2를 가졌는데 얘도 2차 방정식이니까 이쪽 자체가 뭐를 가지면 되겠니? 중근을 가지면 되겠죠. 2가 아니더라도 이거 자체가 중근을 가져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가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자체가 뭐를 가지면 되니? 중근을 가지면 앞에 있는 2랑은 전혀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쪽이 중근을 가지니까 4분의 d를 쓰면 아까를 d1이라고 했으면 이번에 d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가 얼마가 된다? 0이 되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a가 얼마이면 4가 되면 얘가 중근을 가져서 마이너스 2를 중근으로 가지고 이 같은 경우에는 2를 중근으로 가지게 되겠지. 이해하세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자, 12-5번이 오메가에 관한 얘기가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그죠? 오메가 예전에 기억납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나중에 되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x4제곱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저쪽으로 인수분해하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제로다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x-1은 여기서는 뭐가 나왔니? x는 1이라는 실근이 나왔잖아요. 이때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했으니까 이때 한 허근이 여기서 나온 거가 되겠네. 자, 이때의 한 허근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힌트는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입해도 두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세 번째는 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계수 방정식이에요. 그죠? 실수인 계수들이다. 그죠? 자, 이랬을 때 한 허근이 오메가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한근은 뭐가 되니? 다른 한근은 반드시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가 되겠지. 맞아? 자, 그래서 세 번째 자주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세 번째는 두 근의 합,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뭐가 되니?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네 번째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두 근의 곱이 된 거다. 그죠?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사실 하나는 이때 오메가 바와 오메가의 관계가 역수관계에 놓이게 돼요. 양변에 오메가로 나눴다. 맞니?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이쪽으로 대입하게 되면 여섯 번째 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또 힌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성질이 있지만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알면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을 거고요.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이 두 개의 사실만 중요하고 반드시 이 두 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1의 한 허분을 오메가를 했을 때 훗날 나중에 진짜 먼 훗날 복수평면에 가서 실계수를 몇 번, 그러니까 허수를 몇 번 거듭제곱했을 때 실수가 되느냐라는 건 매우 중요한 힌트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해지지 않아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거로 가게 되면 공부할 거고 과거로 떨어지게 되면은 공부 안 하셔도 될 복수평면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게 되겠죠. 자,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6승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어차피 세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고? 세제곱이 얼마니까? 1이니까 세제곱 나올 때마다 1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쪽을 정리를 하면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4제곱은 얼마냐면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오메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 6승은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다시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메가 8승이 뭐가 되냐? 플러스 오메가 8승은 오메가 6승의 오메가 제곱이 곱해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맞아? 그 다음 남아있는 게 오메가 10승인데요. 오메가 10승은 오메가 세제곱이 3번 들어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이 뒤에 값은 뭐와 똑같니? 오메가와 똑같겠죠. 마이너스 오메가. 그죠? 마이너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몇 개를 쭉 나열하니까 6개를 쭉 나열하니까 0이 됐어요. 맞니? 그럼 그 다음에도 똑같은 주기로 나타나니까 6개의 합이 얼마다? 0이다라는 거잖아. 그럼 6개씩 묶어주면 무조건 뭐가 되니?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몇 개가 있냐면 1부터 이걸 0으로 보면 2, 4, 6, 80에서 50개에 51개가 있죠. 지금 51개가 있는데 아무튼 순서 상관없이 6개씩 묶으면 0이 된다. 51개를 그러면 6의 배수로 나누면 몇 개가 결국에 남게 되니? 3개가 남게 되겠지. 51개니까. 그래서 이거의 항의 개수가 51항인데 6개마다 0이 나타나니까 6개씩 묶고 나면은 몇 개가 남게 된다? 3개가 남게 되겠지. 그러면 앞에서 묶어도 되지만 뒤에서부터 묶어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부터 6개씩 묶으면 0이 되니까 결국에 남는 아이는 요 3개밖에 없겠죠. 결국엔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거는 1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반드시 A 플러스 B 오메가니까 차수를 떨어뜨려야 되지. 그러면 얘가 오메가 제곱이란 말이에요. 오메가 제곱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오메가 제곱이 뭐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맞아? 자,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마이너스 맞나? 자, 얘를 정리하면 이제 뭐가 되니? 2오메가 플러스 2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저거를 이용해서 2오메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내용에 의해서 이거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한 허근이 오메가 아니면 아까도 켤레옥 소수에 의해서 다른 한 근은 뭐가 돼요? 다른 한 근은 오메가 4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똑같이 오메가를 정리했을 때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되고 그것처럼 오메가 바를 대입해도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오메가든 오메가 바든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마찬가지 여기다가 전부 다 뭐를 대입해도 바를 대입해도 똑같이 만족할 거다. 이 문제는. 그치? 왜? 다른 한 근이 항상 켤레근으로 가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바 제곱분의 1, 이쪽은 그냥 일단 둬봅시다. 오메가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자, 오메가 세제곱이 뭐가 되느냐?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겠죠. 그죠?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1이 되니까 결국에 네 번째 거는 오메가 바분의 1이 될 거고. 맞니?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오메가 5승은 어떻게 되겠냐? 오메가 5승은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될 거고요. 오메가 바의 6승이니까 오메가 바의 6승은 다시 뭐가 된다? 1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뱅뱅뱅 돌아가고 있어요. 됐니?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1이고 오메가 바를 세제곱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분모분자를 여기다 뭐를 곱해주면 오메가의 제곱을 분모분자에 곱하면 분모가 뭐가 되니? 오메가 세제곱이 되지. 그럼 1이 된 거야. 그럼 이 값은 뭐가 된다고? 오메가 제곱이 된 거죠. 오메가 바의 제곱이 1이니까 분모분자에 뭐를 곱해버리면 오메가 바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분모는 1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오메가 바 플러스 1 더하기. 같은 방법으로 얘는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얘는 뭐가 되니? 같은 방법으로 오메가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마찬가지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된 거니? 0이 된 거고. 또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이거 1이니까 다시 0이 된 거지. 그러니까 얘들도 6개의 합이 전부 다 얼마가 된 거니? 0이 된 거잖아요. 맞아. 6개의 합이 0이 된 건데 1부터 9까지니까 전체가 9개가 있단 말이야. 연달아 있는 6개의 합은 무조건 얼마야? 0이 되겠지. 맞아. 이게 결국에는 너희들한테 요구한 거는 전부 다 0인데 앞에 거 몇 개가 남을 수 있다? 앞에 거 3개가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거 3개는 남았으니까 이 값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맞아. 그러면 이제 얘들을 오메가로 바꿔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거죠.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되니?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지. 맞아. 맞잖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한 근이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된다. 두근의 곱은 1이 될 거고. 그럼 오메가 바는 뭐가 되는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어떻게 되지? 오메가 제곱도 마찬가지. 오메가 제곱을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맞아.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면 오메가 제곱을 고치면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바를 고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끝에 플러스 뭐가 붙니? 1이 붙겠네. 자, 결론적으로 뭐가 되니? 마이너스 2오메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3차 방정식 마스크 아닌데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볼게요.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는 이렇게 돼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이때 세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럼 최고차의 계수를 비교하니까 A도 동일하다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A분의 B의 X의 제곱 A분의 C의 X 플러스 A분의 D 이렇게 계수는 정리가 되고요. 양변을 A로 나눴기 때문에 얘가 A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쪽을 쭉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두 번에 한 번이 개수니까 그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X 1차식은 X 한 번에 개수가 두 번이니까 마이너스 곱해져서 개수가 두 배 곱해지는 거는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X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상수만 곱해지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왼쪽을 비교를 해보면 세제곱은 똑같으니까 상관없고요. 자 이때 제곱의 개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아니? 그런데 이거의 개수와 똑같은데 부호가 바뀌어져 있죠. 한 번씩 하니까. 따라서 최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다. 한 개씩 있을 때는 마이너스 한 칸. 두 개씩 있을 때는 플러스. 왜냐하면 부호가 플러스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곱해져 있으면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 두 개씩 곱해져 있으면 두 칸 가면 돼요. A분의 C. 하나님. 자, 다음에 세 개가 곱해져 있으면 알파, 베타, 감마 세 개가 곱해져 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홀수가 곱해져 있으면 마이너스. 세 칸 가면 됩니다. 부호가 바뀌면서 세 칸 가니까 A분의 D 이렇게 정리하죠.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에 세근의 합,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한 개씩 있으니까 무조건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몇 칸 가는 거? 한 칸. 그래서 3.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무조건 부호가 플러스. 그래서 한 칸, 두 칸 가서 1분의 2. 알파, 베타, 감마는 무조건 부호가 바뀌어요. 아니, 그래서 1분의 한 칸, 두 칸, 세 칸 가는 거니까 부호가 이렇게 우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3차 방정식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줬어요. 맞지? 자, 그러면 세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자, 이때 세근의 합은 근데 제곱이 없어요. 지금 맞지? 제곱이 없으니까 한 칸 오면 세근의 합은 0입니다. 자,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알파는 자, 이거는 두 개씩 곱해져 있으니까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제곱이 없으니까 한 칸, 두 칸 이렇게 가니까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세 개가 있으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곱이 있으면 한 칸, 두 칸, 세 칸 가니까 부호가 바꿔야 돼요. 당연히 A분인데 A가 1이라서 그렇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어렵지가 않고요. 자, 1번 문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거나 문제 나오면 그냥 이거 전개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반드시 뭐를 활용해야 되냐면 이 식을 활용을 해야 돼요. 이 식을 반드시 저 식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위의 식을 봤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감마가 되죠. 베타 플러스 감마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예요. 감마 플러스 알파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알았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쪽에서 우리가
넘겨서 0이 아닐 때라도 넘겨서 전개를 해주는 게 편합니다. 특별히 이 문제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였으므로 이거의 부호를 바꾸니까 정답은 뭐다? 5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은 뭐를 물었냐면 2번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얘를 물었어요. 자, 근데 이거 인수분해 공식 어떤 내용이냐? 합과 곱에 관한 내용이니까 알파 플러스 감 이거의 제곱에다가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아질 거 아니야. 이 값이 얼마였냐면 0이었고요. 이 값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였다.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 4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물어본 거는 뭐냐? 1 플러스 알파. 자,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감마. 이걸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처음이니까 전개하세요.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1, 1, 1이 3번 곱해졌으니까 1이 될 거고요. 맞니? 그치? 그 다음에 1이 3번 곱해졌으니까 이번에 1이 2번 곱해지는 거 볼게요. 1이 2번 곱해지면 문자가 하나로 곱해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1, 1 감마, 1, 1 베타 이렇게 될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자, 이번에는 1이 한 번만 곱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 1이 한 번 곱해지려면 1 베타 감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베타 감마 두 번씩 곱해지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최종적으로는 알파 베타 감마만 곱해져야겠네. 쭉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1, 여기는 0. 얘는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5.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6이다. 됐어요? 이제 마지막 내용을 볼게요. 마지막 내용이 이 문제죠. 세제곱 베타 세제곱 플러스 감마 세제곱. 기억납니까? 인수분해 공식 3 알파 베타 감마. 맞아? 는 기억나요? 는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뒤에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있잖아요. 그죠? 끝까지 안 적어도 돼. 왜? 이 값이 얼마였습니까? 0이었죠. 문제에서 0이었잖아. 그래서 원래 이 뒤가 필요한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려던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은 3 알파 베타 감마와 같을 거고 이게 마이너스 5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